2018년 3월 15일 목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은 이명박 씨의 검찰 조사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참담, 죄송, 10여 개의 혐의는 모두 부인. 다음은 경향신문, 법 앞에선 이명박, 국민의 죄송, 그러나 혐의는 부인. 세계일보, MB, 국민께 죄송, 혐의는 모두 부인. 네, 좀 더 독한 제목입니다. 한겨레, MB 10년 전과 똑같이 모조리 잡아댔다. 이번엔 서울신문, 모른다, 아니다, MB 발뺌 14시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요.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MB는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약 20개나 되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는 다스와 무관하다. 측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명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이번 검찰 수사가 정략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조선일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MB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설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선일보의 진심이 드러날 텐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뒷모습, 더 이상 되풀이 말아야, 검찰 앞에선 MB, 이런 제목입니다. 열성 지지자 안 보이고 측근만 배웅, 자유한국당도 거리두기, 보수 결집 없어, 개인적 범죄 혐의여서 영향을 미친 듯,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일보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강성 충성 트럼프 안보팀, 대북 압박 거세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죠.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는 측근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외교안보팀의 진용 개편으로 인해 북핵 담판의 유동성도 한층 커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다면 군사 옵션을 포함한 강경책으로 급속하게 미국이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상세한 오늘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잠시 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과 확보한 진술을 들이밀자 MB는 검찰이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선 MB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당황하며 검찰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MB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를 꺼내들어 혐의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씨는 묵비권 행사나 진술을 회피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적극 대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먼저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그리고 도곡동 땅을 포함한 차명재산 의혹 부분부터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처럼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도 일체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MB의 범죄 혐의가 너무 지저분해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역시 범죄 혐의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뇌물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는 사람이 다 증언하고 있고요. 예. 증거를 갖다 제출했어요. 예. 자기의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모, 그 다음에 김백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받았고,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이미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범죄가 완전히 소명이 돼 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범죄 혐의가 너무 크고 많아요. 예, 예. 네, 이런 말을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쓰는데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그래서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명박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시간 만에 끝났고 조서 검토 후 이명박 씨는 새벽 6시대에 청사 밖을 나왔습니다. 이명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개가 넘는데 핵심은 역시 뇌물 수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모두 1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18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사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22억 원, 여기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7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의 또 다른 한 축은 다스인데요. 소위 MB의 재산 관리인들이 다스의 회사 돈 30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고 있죠. 이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가 포함되며 그에 따른 세금 탈루로 조세 포탈 혐의도 적용됩니다. 또한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형량을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열 전 판사, 그리고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뇌물수수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가 아까 잠깐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일단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그 법정형,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가 10년 이상으로 지금 출발하실 액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빨리 가시겠네요. 스트라이크. 일단 형량 문제를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분 자료가 많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우리나라 지금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부터 이제 형량을 쭉쭉 정해놓고 있는데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6단계로 정해져 놓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걸 5억 원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약간 낮춰줄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이 11년이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애써 이명박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이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잘 들리지 않았던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이야기 했었나요? 오늘 사설 일부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정부 수립 후 실질적 대통령 전원이 하야, 탄핵, 피살, 자살, 수감되거나 말년에 측근 비리로 만신창이가 됐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 자체에 분명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정책면에서는 국회의 견제를 지나치게 받고 있는 반면 인사권, 검찰권 등 권력 행사는 거의 왕처럼 하고 있다. 1%만 적게 득표해도 전부를 잃는 야당은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그 한을 보복으로 푼다. 이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이른바 한국의 대통령 무책임제다. 네, 조선일보 3대 세습에 이어서 4대 세습으로 가고 있죠. 제왕적 리더십,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요? 조선일보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검찰이 이명박 씨 부인 김인옥 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MB 부부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김인옥 씨에게 거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모두 22억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MB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약 14억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소환된 이상주 전무는 자신이 받은 14억 원의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MB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로 돈을 전해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파일.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거나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 예상은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려진다고 믿는 MB의 주한 모습, 국민의 분노에 불을 당겼는데 검찰청사에 들어설 때도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 2차례 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유감의 뜻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짓말이긴 해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MB의 진술은 일관됐는데 2012년 발표된 나는 꼼수다 로고송 김상호 제작. 동국당이 어쩌고요? 이렇게 동국당 이렇게 어떠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국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이렇게 따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전직 직원은 안희정 지사로부터 모두 7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두 번째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원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더현하고 안희정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명 정도는
저희 유력추행, 유력가는 강제추행 포함되어 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기를 냈더니 오히려 자기의 이름, 자기 얼굴, 가족, 사는 곳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과정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안희정 전 지사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낸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복당 신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당 관계자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중앙당에 다시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복당 신청자는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바가 없습니다. BBK 의혹 제기와 관련해 10년의 자격정지 결정으로 당원 지위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박탈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정봉주 전 의원을 자동 복당시킬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당 내부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자 중앙당 심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해서 미수습자로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세월호 선체 절단물 수색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뼈 조각을 인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이어지는데요. 현재 미수습자 9명 가운데 5명은 뼈 조각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킹 박사는 근육마비로 온몸이 굳어지는 루 게릭병과 싸워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서 더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해온 호킹 박사는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로 현대과학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호킹 박사는 블랙홀에 대한 우주 이론으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과학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서적을 꾸준히 펴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과학계는 별 하나가 우주로 떠났다며 호킹 박사가 남긴 인간 정신의 승리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설 일부입니다. 그는 인류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는 주위 질문에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 실제로 그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50년 이상 살았다.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 이론을 정립한 그는 2016년 한 강연에서 블랙홀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다 라고 외쳤다. 한번 갇히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블랙홀에도 다른 우주로 통하는 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호킹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별은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천년만년 이 권력이 유지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겠지요. 그런 착각이 가능한 이유, 아무래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 영구 집권도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 아닐까요? 쿨 시스터스의 왜 그랬을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 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